제가 농구에 빠졌던 것도 사실 처음에는 스타 플레이어의 화려한 개인기에 빠져서 농구를 좋아하게 됐지만 한 명만 잘나서도 안 되고 마이클 조단조차도 사실은 혼자서 우승하지 못했어요. 5명이 팀워크를 맞춰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KBSN에서 농구 해설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농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손대범입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레슬링을 되게 좋아했어요. 미국 프로레슬링을. 제 세대 때는 이제 2번이었죠. AFKN을 항상 틀어놓으면은 레슬링도 하고 만화도 보여주고 재밌는 게 많았잖아요. 그 1시에는 꼭 스포츠를 해줬어요. MLB도 해줄 때가 있고 NBA 해줄 때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, 농구가. 그래서 또 PC통신에 농구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가입해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니까 더 재밌어지게 되고,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모임에서 그 정기적으로 이제 일요일마다 농구를 하더라고요. 저 같은 학생도 나가도 되나요? 했더니 이제 그 운영자께서 나와도 된다고, 고등학생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게 됐지, 용기를 갖고. 근데 그분 중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넌 나중에 기자해도 되겠다. 그 한마디가 저한테 큰 울림이 됐던 거죠. 그때부터 농구가 이제 제 생활이 됐고 인생이 됐죠. 웹 게시판 개념의 언론사였는데 거기서 해외 뉴스를 썼어요. 해외 농구 뉴스를. NBA 뉴스를 기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본 것에 대한 느낌 같은 걸 토대로 섞어가지고 칼럼을 썼죠. 근데 너무 신났어요. 제 글을 누군가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기도 했고,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손대범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, 옛날에 천리안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저를 또 찾아와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, 그러면서 계속 글을 쓰게 됐죠. 지금 친구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, 저는 미리 경험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시행착오를 감사하게도 많은 대학 시절에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잖아요. 근데 하다 보면은 내가 꿈꿔왔던 직업과 실제로 겪어본 게 다른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어떤 분들은 아예 빨리 직종을 변경하시기도 하죠. 근데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좀 미리 겪어보라고 말씀드려요. 근데 지금은 뭐 SK나이츠라든지 고양 오리온이라든지 많은 팀들이 뭐 기자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학생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낸 무대거든요. 내가 그 미리 스포츠 현장에서 이런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, 그런 것들을 미리 겪어볼 기회가 있거든요.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해보라고 해요. 이게 나한테 맞는 직업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. 스포츠라는 것은 남들 놀 때 일하는 직업이에요. 사실 그런 게 사실 밸런스 맞추기 힘들어요. 1, 2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밸런스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해보라는 거죠. 글을 잘 쓰려면 일단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. 신문도 많이 보면서 표현도 따라 해보고, 블로그라든지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 올려가지고 평가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내 글에 공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확인도 해보고, 요즘 사실 게시판에 또 보통 글 올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. 매니아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죠. 매니아 분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도 있으시고 오랜 지식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된다면 반박을 하실 거고, 공감이 된다면 또 덧붙여 주시겠죠.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확인해 가면서 내 글이 통하는구나 안 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. 저는 해설을 23살 때 했습니다. 되게 어릴 때 했죠. 말도 안 되게. 2001년, 2002년 시즌에 시작했는데요. 사실 저도 아직까지 20대한테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을까? 못 맡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어릴 때 너무 잘났다 그게 아니라, 제가 다시 그 영상을 봐도 진짜 어디 숨고 싶어요. 너무 얼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 생각에는 대실패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쪽에 열심히 하고 싶다는 원동력이 된 것 같고,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은 저 같은 이제 비선출 분들이 하려면은 제가 잘해야지만 이제 다른 분들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, 내 후배들한테도. 저도 오래 하긴 했지만 시즌 시작해서 챔피언전 끝날 때까지 해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정기적으로 막 일주일에 2-3번씩 한 거는 지난 시즌이 처음이었어요. 거의 사실상.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더 진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둘 다 현장에서 금메달 하는 걸 봤거든요. 특히나 2002년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패색이 짙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따라잡아서 연장 가도 이겼잖아요. 그때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농구를 보기 제일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고, 그 감정을 다시 느낄 때까지가 12년이 걸린 거죠.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을 때 막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.
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구나. 사실 그 12년 사이 동안 대표팀이 엄청나게 부진했고 농구 인기가 쭉 떨어졌잖아요. 가슴도 아팠고 마음도 아프고 열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렸구나 라고 했죠. 제일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너무 행복했고 또 서장훈 선수가 은퇴할 때 서장훈이라는 그 상징적인 존재가 떠난다는 게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조던 은퇴할 때도 전 안 울었거든요. 저와 함께 같이 살았던 한 시대 거목이 커리어를 끝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막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때가 좀 잊지 못했던 순간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즐길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. 지금은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K리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세대들이 즐길 거리가 너무 다양해졌어요. 게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놀이문화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청소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들끓게 하는 그런 매력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반면에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NBA를 보면서 찾게 되죠. 커리라든지 뭐 제임스 하든, 케빈 듀란트 24시간 농구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KBL이나 한국 농구가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. 이제 좀 뒤늦게 좀 따라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SNS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 잃어버린 10년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. 조선의 느바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현일 위원, 박재민 씨 그리고 개그맨 정범균 씨랑 같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일리걸 스크린이라는 그 NBA 채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여명근 칼럼니스트와 또 농구를 좋아하시는 일반 분 같이 이제 학생들 같이 하고 있고요. 두 채널의 성격은 좀 많이 달라요. 조선의 느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송 베테랑들이 모여가지고 스타와 함께 예능 스타일로 가는 게 있고요. 반면에 일리걸 스크린은 정통 농구쇼입니다. 좀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채널이어서 딱 두 다른 상반된 채널을 같이 하고 있고요. 또 다른 쪽에서는 SNC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제가 제작국장으로 있고요. 다른 직원들과 함께 구단 유튜브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는 이제 송도고등학교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지도자 정규삼 선생님의 생애를 담은 오른손을 묶어라라는 책을 냈고요. 그 책을 내는 게 이제 최근 2년 동안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제 하나를 이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태예요. 저는 해설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제 정식으로 활동을 한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. 더 열심히 해서 독자들과 시청자분들이 좀 손대범 잘한다 라는 말을 해줄 때까지 더 연말을 하고 싶고 또 공부를 하고 싶고요. 아주 큰 목표는 죽을 때까지 농구와 연관돼 있고 싶어요. 손대범 하면은 농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농구를 사랑했고 농구가 필요한 곳에 달려갔던 진짜 진심으로 농구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 남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